안녕하세요. 자, 2025 유아임용 시험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지만 우리는 2025 유아임용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2026 유아임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026 유아임용 시험에서 꼭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이게 어쩐 일이지 막 멘붕이야 막 이러면서 와, 내가 공부한 거하고 전혀 달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2026 유아임용 공부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 유아임용 시험은 자, 일단 먼저 2025 유아임용 시험장에서 우리가 느낀 거 2025 유아임용 시험의 특징, 이번 1차 시험의 특징은 바로 멘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지선 유아임용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수험기관에서 공부한 그런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지선 유아임용은 예상한 문제가 나왔어. 적중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올해 2025 유아임용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 A인데 제가 이제 뭐 여러 다른 이제 유튜브나 강의에서 앞부분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 뒷부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25 유아임용 11월 9일 날 봤었던 2025 유아임용 1차 시험, 유아임용 1차 시험의 교육과정 A 8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도 보시면은 와, 정말 이게 기본서나 이렇게 대충 읽고 암기 위주,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패러디 그림책이죠. 패러디 그림책인데 누더기 옷을 입은 공주. 뭐 이런 책이에요. 물론 저희는 이거랑 완전히 싱크로율 거의 100%인 거의 똑같은 책 제목만 조금 바뀐 그런 문제를 시험 직전에 저희는 풀었어요. 저희는 사고형으로 서술형으로 충분히 많이 풀었습니다. 정말 2025 유아임용 시험지 그 자체가 이지선 유아임용의 적중 근거 자료입니다. 저희가 풀었던 문제 그대로 제가 예견했던 그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이제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문제 지문 보셨죠? 자, 문제 지문이 완벽하게 사례 아닙니까? 사례예요. 그렇죠? 자, 여기 사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거 어떤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이 단어를 처음 봤대요. 글쎄. 자, 저희는 상호 텍스트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도 없이 많이 풀었고 정말 요즘에 이제 그런 추세가 옛날에는 텍스트 중심이었잖아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독자는 관련 없는 그냥 텍스트에 있는 내용만 중요한 이제 그런 공부였다면 지금은 독자와 텍스트가 교류하는 상호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공부에 있어서 상호 텍스트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구성주의적인 그런 수업 방식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이렇게 구현 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거랑 진짜 똑같은 문제, 내용만 다르고, 요거랑 똑같은 답을 써보는 그런 문제를 정말 계속 저희가 시험에서 많이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풀어본 문제 그대로, 강의실에서 답 써본 게 그대로 시험에 나면은, 그대로 답을 쓰실 수 있겠죠.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쵸?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고형 아닙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사이프의 이론, 이 사이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암기장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이프의 이론에 근거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에 근거해서 쓰고, 그 다음에 교수활동, 패러디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수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교실 적용이잖아요. 교실 적용이에요. 지금 교육과정 A 마지막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거 개작했을 때, 자, 이 그림책 읽고 이제 그림책을 보통 이제 그림책에 이렇게 문어체로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책을 구현할 때 이렇게 구어체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으로 많이 바꿔야 되고, 뭐뭐 했습니다. 이거 했어요. 이렇게 바꿔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비가 팔랑팔랑 이런 식으로 의성어 의태어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정말 많이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작할 때 사용한 방법의 특징, 구어체로 따옴표 안에 실제 말하는 문장으로 바꾸고 이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저희들은 연습을 실제로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과정 A 7번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자, 이게 교육과정 B도 마찬가지입니다. B 앞부분인데 B 이제 뒷부분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 B 뒷부분도 그냥은 안 됩니다. 이거 놀이 문제인데 이게 놀이 문제도 정말 저희는 많이 풀었거든요. 자, 이렇게 전부 서술식 문제입니다. 자, 뭐 이렇게 서술식 문제고 사고형 문제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이 1차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본서만 회독하고 단순 암기하고 그리고 단순 기출, 옛날 기출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멘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 이거 문제가 너무 이상해. 문제탐만 막 하는데 아니 수험생이 문제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문제탐만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선생님 내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멘붕을 느끼면서 문제 왜 이래? 막 문제 탓하고 나는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6 유아이명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6 공부 방법. 자, 생각하실 때 지금은 구성주의적인 지식을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까 시험 문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구성주의적인 지식은 한 가지 획일적인 방향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만 외우고 단순 암기하고 옛날 기출만 풀어보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멘붕이죠. 내가 준비한 게 안 나왔으니까. 왜냐? 나는 옛날 것만 준비하신 거예요. 여타의 수험기관에서. 옛날 것만 준비했으니까 뭐 이제 그건 선생님들의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따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수험기관들의 여러 수험기관들의 그런 문화나 수험기관들이 잘못한 거지 결코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작년에도 정확하게 방향을 예견했어요. 만약에 이제 올해 2025 유아이명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멘붕을 느끼셨다면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킨 수험기관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절대 올해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성주의적인 그런 사고 유형으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까처럼 그런 사고형 문제에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험의 경향은 결코 옛날로 회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험기관에서는 옛날로 회귀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감당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이제 수험기관들은 정말 공부를 유아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에 강의할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얘기하고 딱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아교육 이론들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물론 암기해야죠. 이해하고 문제 풀면서 암기해야 돼요. 이해, 암기, 문제 푸는 거 요거는 같이 가야 돼요. 언제부터? 1월부터. 저희는 이지선 유아이명은 철저하게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사고형 문제로 선생님들을 엄청나게 트레이닝 시켜드립니다.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적중하는 문제, 수많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저희들은 연수 문제 하나까지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사고형이에요. 자, 일반 시중에 있는 일반 여타의 수험기관에서 뭐 유아교육 제대로 공부 안 한 그런 분들이 출제한 문제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의 문제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교 수준들로 출제 인력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지선 교수는 대학 교수,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저희 모든 문제는 싱크로율 100%예요. 왜냐하면 완전 사고형 서답형 문제, 그리고 제가 직접 서답식 문제 쓰는 것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선생님들은 합격하십니다. 결코 시험은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수준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향이기도 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방향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금 과거를 회귀하는 단순 사고 그런 건 이제 쓸모없습니다. 자, 과거를 회귀하는 단순 사고를 준비해서는 시험에 결코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구성주의식으로 다차원적인 답을 묻는 사고형 문제에 답하시기 위해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긴 지문에 답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바로 오직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실한 내용 이해, 정확한 암기, 그리고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고, 특별히 문제는 단순형 문제, 막 옛날 무슨 기출 변형이라 하면서 옛날 기출 막 단답식처럼 막 그런 것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고형에 맞춘 그런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사고형 문제. 저희는 기출 변형도 단순 단답 이런 거 아닙니다. 기출 변형도 옛날 기출을 지금으로 재구성한 사고형 문제, 서답형 문제, 그런 문제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1월 첫 주부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불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저는 유아교육을 너무 사랑해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뭐 할 일 아무것도, 남들 뭐 다른 거 사회생활하고 이럴 때 전 공부했어요. 저는 이 유아교육이 너무 좋아서 이 유아교육에 완전히 미쳐서 유아교육만을 공부했습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이거는 처음부터 나가야 되는데 더구나 자, 선생님들 단순히 기출 중심의 암기만으로는 이제 시험장에서 또다시 참담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암기 위주의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 시간 아까워요.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들잖아요. 자, 선생님들을 그렇게 잘못 인도한 여타의 수험기관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에 빠뜨린 그 누군가, 나는 믿고 따랐는데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이번에 시험을 못 보셨으니까 떨어지셨으니까 그거는 선생님의 탓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그렇게 인도한 정말 나쁜 어른들의 탓입니다. 자, 다시는 그런 슬픔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붙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한 질 높은 문제, 이거를 수없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문제 한 번 풀면 그게 막 또 그대로 풀리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면 막 그게 외워지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한 다양한 문제들을 한 가지 이론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신다면 1월부터 풀어보신다면 11월의 시험은 시험 볼 때 돼서는 막 술술술술 풀어지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단순 암기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대학 교수진이 혼자가 아니고 대학 교수들이 함께 출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시간 강사 뭐 이런 급이 아니고요. 저희는 부교수급 이상, 대학에 정말 자기 연구실이 있는 정년 트랙 교수들만 모아서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만 모아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뭐 겸임교수, 초빙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출제위원으로 초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빙하는 그런 출제위원급 교수들로 구성된 이런 문제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험기관에서 속아서 떨어지고 젊음을 낭비하는 내 제자들을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다. 이래서 교수들이 뭉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선생님들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는 그래서 적중 사례들을 모아서 근거 자료를 책으로 출판했어요. 자, 선생님들, 제 얘기를 듣고 공부하신다면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제가 드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나의 젊음을 막 낭비하면서 그리고 정말 우는 아이 떼놓고 나 혼자 공부하고 눈물 흘리면서 공부하고 정말 잠이 쏟아지는 걸 참고 공부하시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신 수험생 선생님들의 노고를 정말 격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초수생 선생님들 아직 공부를 시작하시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그런
돌아가는 길로는 가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2025 유아임용 시험이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이 있습니다. 시험은 이제 완전 사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멘붕, 이런 멘붕을 느끼시지 않으시려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시험 경향은 또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나의 동료이신 선생님들,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는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만이 살 길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의 동료이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정말 빨리 합격하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은 오직 문제입니다. 물론 이해와 암기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학 교수 출신인 이지선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책은 막 두꺼운 책 1000페이지 되는 책은 이해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합니다. 확실하게 암기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암기마저도 선생님 혼자 하게 그렇게 제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확실하게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많은 문제를 풀고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강의실에서 풀어본 문제 그대로네? 그런 기적을 맛보시고 싶으십니까? 길은 오직 이지선입니다. 자, 바뀐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지선밖에는 없습니다. 이지선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 대학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고 저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 선생님들의 열정을 비웃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이 열정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선생님들께서 그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이지선이 함께 하겠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그 열정, 남들이 응원해주지 않는 열정이라 할지라도 합격을 향한 그 열정에 이지선이 박수 쳐드리면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의 그 열정이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이지선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